영진이 위원장님, 헌법 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동의하십니까? 예술인 권리보장법 8조에 국가기관 등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 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인권위 이야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인권위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자 사건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 기준으로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권위가.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동의하셨는데 영진이의 지난 3월 27일 날 나왔던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 운영 용역 제한 요청서에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 신규 특강 진행 시 사업 담당 부서와 특강 프로그램 진행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헌법도 동의하시고, 그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헌법도 동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인권위 권고사항도 동의해 주셨는데 버젓이 영진이가 이런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딱 적시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조금 배경이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 문구가 들어간 거는 그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에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에 대한 해결로서 그렇게 넣었는. 여보세요. 다른 불이가 여보세요. 헌법도 학생들이 보호 대상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좀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헌법의 보호 대상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헌법 밖에 있는 초월적, 탈헌법적 대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최소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변명을 합니까? 박특호 사무국장님, 블랙리스트로 감봉 처분 당한 적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무국장 업무 영역이죠? 그때 당시 제가 경영본부장이었죠? 네, 경영본부장이었습니다. 당사자죠?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해당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책임자였잖아요. 네, 경영본부장이면 왜 자꾸 거짓말을 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취재하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그런 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상습적이잖아요. 블랙리스트로 혼났던 감봉 처분까지 받았던 사무국장이 또다시 사무국장이 경영본부장으로 있는데 이런 용역 제안서를 낸다고요? 책임져야 되겠죠? 그때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세요. 우려 사항이 있어서 내용이 내가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이거 영진이에서 보내준 자료죠? 예.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이 있었죠? 블랙리스트로 영진이가 그동안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사무국장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감봉 처분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정치적 사상적 배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호시탐탐 이런 헌법 위배, 예술인 권리 위배, 인권위 권고조항 위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사문이다. 한강은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며 작품마다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스웨덴 할리먼에서 발표했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동의하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동의하세요? 제가 정확한 아니, 박특호 국장. 예. 박특호 국장도 스웨덴 할리먼이 뭣도 모르는 것들이 58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일보 연재작가 김균하고 입장이 같은 거요?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아니, 내용을 동의를 해야 하네요. 할리먼 입장에 대해서. 동의 못해요?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까? 동의하는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블랙리스트에 걸렸던 한강 작가, 블랙리스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짓밟혔던 제주도민들과 강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내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맞서고 했던 데 대한 노벨문학상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한강을 탄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그런 어떤 이념이나 사상 정치적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예산을 그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여보세요. 얘기였고 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 도대체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우려가 나중에 이제 조금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 수정해서 보세요. 정리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1월 달에는 없었던 내용이 3월 달에 쑥 들어왔고, 그리고 영진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아이들 때문에 헌법에 초월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미 블랙리스트로 감봉 처분까지 받았던 사무국장은 경영본부장으로서 이런 용역 제안서를 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헌법 문제에서 어긋난 짓을 한 거고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도 위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인권위 권고조항도 거부한 겁니다.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고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본인이 넣은 거잖아요. 제가 넣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넣었어요? 이거 그걸 이제 그런 부분 우려 사항에 대해서 누가 오히려 넣었냐고요? 이 문구. 실무진에서 이제 작성. 그 실무진 누구예요? 그거는 제가 뭐 잠깐만요. 실무진 누구예요? 실무 파트에서 이제 실무 파트. 썼긴 했는데 제가 그거 결제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잠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는 모른다. 자연스럽게 나는 생각합니다. 확인 못했다라고 경영본부장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파트에 누가 넣는지 바로 지금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다시 그분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제가 질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